내가 평생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회사 동료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오랫동안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한 7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은퇴 후 3년 만에 연락하던 사람이 9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직책을 좋아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마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맹자의 책을 읽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300년 전 맹자가 이미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이 할아버지가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오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3가지와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는 맹자에서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지만, 동시에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히 많은 것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맹자가 말한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담담하되 오래가고 소인의 교제는 꿀과 같이 달콤하나 쉽게 변한다는 말씀이 더욱 와닿는 이유입니다. 맹자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새것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떤 위치였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 말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30년 전 자신의 사업 성공담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단하셨네요 라고 맞장구를 쳤는데 몇 번 만나니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이 현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맹자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잃고 현재를 소홀히 하면 미래도 없다고 말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화할 때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라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과거 방식만 고집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맹자가 강조한 중용종이용의 지혜를 활용해보세요.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주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만나더라도 1시간, 2시간으로 시간을 제한합니다. 자랑 이야기가 시작되면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현재로 화제를 돌립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옛날 이야기 나오면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며 잠깐 자리를 비워요. 돌아와서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화제를 바꾸죠.
맹자는 군자는 의의를 말하고 소인은 일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노후가 되면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연금 얼마 받는지, 의료비 얼마나 드는지, 자식들 용돈 얼마나 주는지, 이런 이야기는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식당 비싸지 않냐? 우리는 그런데 못 가. 그 옷 얼마 줬어? 요즘 옷값이 얼마나 비싼데? 너네 아파트 시세 얼마야? 우리 동네는 많이 올랐어. 더 심각한 건 이런 분들이 슬슬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 벌 좋은 일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20년치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결국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맹자는 이런 상황을 소인은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린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째,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라고 애매하게 답하고 화제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둘째,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우리 원칙이 있어서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안 해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나이 들어서 그런 복잡한 건 못하겠어요라고 관심 없음을 표현하세요. 맹자가 말한 의로운 일에는 앞장서고 이익에는 뒤로 물러서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자는 입으로 남을 해치는 자는 자신도 해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 자식이 잘 되고 누구는 고생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내고 추측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험담을 즐기는 분들 말입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다른 주민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바람에 노인정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고 결국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만나자마자 야, 너 그거 들었어? 라고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이나 실수를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정말 못됐더라고. 그러게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했어. 식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오늘은 당신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과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자는 군자는 남의 장점을 말하고 소인은 남의 단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것은 전형적인 소인의 행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째, 험담이 시작되면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며 관심 없음을 표현하세요. 둘째, 그분도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세요. 셋째, 험담에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맞아, 정말 그래 라고 맞장구를 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세요. 맹자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맹자가 강조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 말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요. 한 경로당에서 만난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뭘 더 바라겠나.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둘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맹자는 작은 은혜도 잊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분들과 함께 하세요. 셋째, 계속 배우려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맹자는 배움의 나이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진 분들이요. 실제로 한 도서관에서 만난 68세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20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뭐 배우기 부끄럽다고?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맹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마음가짐 정하기. 맹자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 말 끝까지 듣기. 맹자가 강조한 경청의 지혜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중간에 판단하거나 반박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셋째, 하루 인간관계 되돌아보기. 저녁에 하루 있었던 만남들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만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는지, 어떤 만남이 에너지를 빼앗아갔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넷째, 부정적 감정 다스리기. 맹자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취향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맹자는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한 8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해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별거 없어요. 그냥 서로 건강한지 확인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가끔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진정한 우정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 말입니다. 맹자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맹자가 강조한 인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요.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차 한잔 하는 게 어때요? 전화로 안부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나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몸이 불편해지고 외로워질 때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맹자가 말한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첫째, 과거 자랑에만 사는 사람; 둘째,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셋째,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이런 분들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대신 현재를 즐기고 감사할 줄 알며 계속 성장하려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맹자의 말씀처럼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알려준 이 지혜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5세 할아버지가 40년치기 친구와 절교한 진짜 이유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지 않아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도둑이라잖아요. 친구 없으면 누구랑 이야기해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은 혼자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맺은 관계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는 보배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의무감으로 유지해야 하는 인연이라면 그건 보배가 아니라 짐입니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 만약 덕이 없는 자와 사귀면 자신도 타락하게 된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지 서로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며 세상을 배워갑니다. 직장에서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동창들과 만나며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지요. 그때는 체력도 좋고 호기심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점점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손자 손녀를 돌볼 일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외출도 부담스럽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오후 6시만 되어도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왜 요즘 자주 안 나오냐고 서운해하더군요. 그런데도 외롭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연은 결국 내 정신력을 소모시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면 서운하고 전화 한 통 없으면 섭섭하고 괜히 상대방에게 원망이 쌓여 마음의 평정이 깨집니다. 맹자께서는 사람은 스스로 서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얻는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스스로 찾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관계 갈등은 친구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최소한의 의리가 남아있지만 친구는 서로의 호의와 배려로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소홀해져도 나만 신경 쓰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누가 먼저 연락했나, 누가 더 챙겨줬나, 이런 걸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노년의 평안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맹자께서 강조하신 호연지기도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기르는 큰 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어 얻는 작은 위로보다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만나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활력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털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서로 격려도 받았지요. 그런데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모임과 대화는 종종 잡담과 비교로 변하기 쉽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뭘 하고 있다더라. 누구는 재산이 얼마나 된다더라. 누구네는 몸이 안 좋다더라. 이야기는 돌고 돌아 서로를 비교하고 지나간 후회를 되살리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맹자께서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모임에 가서 남의 이야기나 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귀중합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요.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우울해져 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과만 어울리려 합니다. 같은 나이대, 비슷한 처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지요. 하지만 노년에 필요한 건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이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맹자께서는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린 후에 오히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평생 관계의 의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모든 역할과 책임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친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의무를 짊어진다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꼭 연락해야지, 꼭 챙겨야지, 그래야 외롭지 않지. 하지만 관계는 노력할수록 피곤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 경조사도 다 챙기고 안부도 자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부담스러워요. 내 몸도 아프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친구들까지 다 챙기려니 너무 힘들어요.
맹자께서는 억지로 하는 선행은 진정한 덕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의 자유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게 머무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 넓이보다는 깊이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정말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맹자께서는 진정한 벗이란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맹자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벗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덕이 없는 자와 함께하면 자신도 타락하게 된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벗을 몇이나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름만 친구이지 서로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의지하고 소비하는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자랑하거나 불평하고 헤어지면 뒤에서 서로 흉을 보는 관계 말입니다. 한 분은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40년 넘게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려. 항상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자기 자랑만 했어요. 노후의 지혜는 진짜 벗 하나면 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조차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께서는 사람은 무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선한 본성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가장 믿을 만한 벗입니다. 이 벗은 나를 배신하지도 않고 나에게 상처 주지도 않으며 언제나 내 편에 서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길을 걸어도, 혼자 잠들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의 양심과 지혜가 가장 깊은 벗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을요. 한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맹자께서 말씀하신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인연을 모조리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용기 내어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맹자께서는 의로움을 따르고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유지하되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라면 가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이 관계가 내게 평화를 주는가? 이 친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더 피곤해지는가? 아니라면 용기 있게 내려놓으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얽매인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맹자께서는 평소에도 조용한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그분의 사상도 결국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물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앉아서 옛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는다고 하시지요. 맹자께서 말씀하신 호연지기도 결국 이런 조용한 시간 속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당당할 수 있는 큰 마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자께서는 진정한 외로움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충만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정을 얻은 상태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어울리는 관계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내 마음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친구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맹자의 가르침처럼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나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가장 좋은 벗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맑은 평안이 머물기를 빕니다. 그리고 남은 인연은 복이 되고 내려놓을 인연은 자유가 되어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철학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